지난해 말 마지막 날에 준비한 글이 최보식의 언론 스위스 행인 줄 알았는데 문 열어보니 베네수엘라라. 최보식은 오랫동안 조선일보 기자로 정론 보도에 앞장을 서왔던 몇 안 되는 기자였습니다. 최보식은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최보식의 언론이라는 언론 편집인이자 대표로서 언론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에서 언급했던 제목으로 지난해 말에 기사를 썼지요. 지금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를 트럼프가 체포해서 미국으로 옮기고 전 세계는 그 추이를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잘 살던 중남미의 베네수엘라가 몰락을 하고 우리도 이재명 정권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경제 위기 국면에 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런 의미에서 최보식이 언급한 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최보식은 이렇게 기사를 시작을 합니다. 스위스 행인 줄 알았는데 문 열어보니 베네수엘라라. 필자는 한때 우리가 작지만 단단한 스위스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처럼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도 위에서 스위스는 아주 작다. 인구 900만 명, 면적은 남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숫자로 본 스위스는 고인이다. 1인당 GDP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을 넘나든다. 국내 총 생산액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의 경제 규모라든가 생산 능력을 대표하는 GDP, 미국의 1.3배고 한국의 3배다. 더 놀라운 것은 방어력이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 때에도 스위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를 유지했고 실업률은 2% 초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게다가 14년 연속 세계 혁신 지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강소 국가다.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내륙 산악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경제 요새를 구축했을까? 노바티스, 로슈, 네슬레 같은 초인류 기업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최보식은 이 점을 더 방점을 두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힘은 인류 기업 덕분이 아니라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다. 우리는 흔히 스위스 앞에 영세 중립국, 여기서 영세라는 것은 구멍가게, 가난하다, 쪼들려 산다는 그 영세한 뜻이 아니라 영원한 세월을 뜻하지만 그 어감이 주는 나약한 이미지가 있는 탓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는 약소국의 생존술 정도로 오해하고 있다. 착각이다. 스위스의 중립은 평화주의자의 호소가 아니라 싸움꾼의 무장 중립이다. 그들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내 나라 안보를 남에게 외주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알프스 산맥 전체를 거대한 지하 벙커로 개조하고 전 국민이 총을 든다. 우리를 침공할 수는 있다. 하지만 너희도 팔다리 하나는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절박한 호소입니까? 이 서늘한 고슴도치 전략이 그들의 평화를 지탱하는 기둥이고 이런 자세가 1, 2차 세계대전도 피해가게 만든 원동력이다. 이 공짜 안보는 없다.
처절한 독립심은 경제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 냉철한 주주의식으로 치환된다. 스위스 국민은 안보를 동맹에 구걸하지 않듯이 경제적 풍요를 정부에 구걸하지 않는다. 중요한 얘기지요. 국민은 안보를 동맹에 구걸하지 않듯이 경제적 풍요를 정부에 구걸하지 않는다. 스위스에는 국민 10만 명이 청원하면은 전 국민 투표를 강행하는 특이한 법이 존재하고 그들 정치에도 물론 진보당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스위스에서는 유급 휴가 연장 안건이 국민 투표에 붙여졌다. 법정 휴가를 4주에서 6주로 늘리자는 법안이었다. 한국이었다면 저녁에 있는 삶, 같은 감성 언어라든가 노동권 보장을 외치면서 90% 정도의 찬성으로 통과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스위스는 66% 반대 부결이었다. 이유는 심플했다. 간단했다. 휴가를 늘리면은 인건비가 오르고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결국 내 일자리가 사라진다. 노동자가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걱정해서 휴가를 반납을 한다. 2016년에는 더 파격적인 기본소득 안건이 올라왔다.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월 2,500프랑, 당시 환율로 약 300만 원을 주자고 했다. 우리는 25만 원만 뿌려도 민생 회복이라며 생색을 내고 있는데 스위스 국민은 매달 300만 원씩을 준다고 하는데도 무려 77%가 걷어찼다. 재원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고 일하지 않은 자에게 돈을 주면은 나라는 빈 껍데기가 된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사실을 참 예리하게 분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거는 올해 해가 바뀌었으니 작년이 되겠지요. 작년에 치루었던 투표였다. 청년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한 초부유층 상속세 50% 부과 안건이 올라왔다. 한국이었다면 조세 정의를 외치면서 죽창가를 울려 퍼졌을 것이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78% 반대로 부결이 됐다. 스위스 국민들은 부자를 털면은 그 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기업이 세금 싼 나라로 탈출을 해서 스위스 경제가 망가진다. 경제학 원론을 꿰뚫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겠다라는 집단 이성이었다.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는 결코 가르지 않겠다. 이것이 스위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 의식이다. 그 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쌓은 신뢰 자본은 다가올 AI 시대에 빛을 발할 것이다. 스위스 기업들은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켜왔다는 고마움을 잘 알고 있다. 인력이 AI로 대체되는 급변기가 오더라도 기업은 국민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최대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상생을 모색할 것이다. AI가 일반화된다면 국민들의 직장은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상생을 모색할 것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최후의 안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의 한국을 보자. 여의도를 장악한 거대 여당은 대기업이 하청의 하청, 노조와도 직접 교섭하게 만드는
노란 봉투법, 경영권을 위태롭게 할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를 시켰다. 노동 현장에는 간부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현대판 음서제 황제 노조가 군림을 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택할 길은 뻔하다. AI와 로봇을 통해서 무인화다.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무인화를 시도하고 있다. 스위스 기업이 효율을 위해서 자동화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상생을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스위스와는 반대로 한국의 기업은 생존과 탈출을 위해서 자동화를 서두르고 있다. 지긋지긋한 노조와 규제에서 벗어날 유일한 비상구가 AI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현대차의 미국 공장 이전을 두고 오죽하면 나가겠나 이렇게 응원하는 현실을 바라보라. 정치인이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묻고, 부자 돈 뺏자고 하면은 그러다가 기업 떠나면은 네가 책임질 것이냐 되묻는 나라. 이것이 스위스를 작지만 강한 나라, 뿌리가 튼튼한 나라로 만드는 비결이다. 만약에 우리 진보 세력이 스위스로 간다면은 어떻게 될까? 장담컨대 3일을 버티지 못하고 정치적 아사 판정을 받을 것이다. 쥐리 광장에서 부자 돈 뺏어서 25만 원씩 나눠 갖자라고 외치는 순간 스위스 국민들은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기꾼들이 우리 경제를 망치러 왔다라며 경찰에 신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의식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필자가 스위스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알프스의 전경이 아니라 바로 그 차가운 지성이다. 필자가 스위스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알프스의 절경이 아니라 바로 그 차가운 이성, 지성이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스위스처럼 되길 꿈꾸었으나 깨어보니 현실은 베네수엘라행 열차에 올라타 버렸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또 읽어보면서 부러움을 느꼈고, 소신 있는 주장에 국민된 입장에서 정말 바른 소리를 하고 있구나, 시원하다, 깔끔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동시에 이 나라 국민된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너무나도 예리하게 분석하고 나라 앞길을 걱정하고 있는 최보식의 이런 글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왜 우리는 스위스처럼 국민들이 깨어있질 못할까? 아니면은 이런 국민성을 갖도록 정치권이 의도적으로 만들지 아니했을까? 갖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스위스가 아니라 베네수엘라로 추락하고 말 것인가? 왜 우리에게는 참 지도자가 없을까? 최보식의 글을 읽고서 이렇게 정론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들을 깨우고 정치권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기고 이런 기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야 하겠다라고 정초에 다짐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늘 깨우침을 알고 바로 정치를 바라보는 눈을 갖는 식견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위스 행인 줄 알았는데 문 열어보니 베네수엘라라. 우리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스위스를 배우고 따라가야 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최보식의 글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